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수와 변수 부분을 살펴봤고, 그래서 변수는 실제로 변수의 이름과 변수의 이름 그리고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뿐만 아니고 실제로 변수가 그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속성들이 좀 더 많죠. 그래서 변수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변수의 지속성,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어요. 우리가 뭐 지역 변수, 전역 변수, 그리고 어, 그 함수 안에서 우리가 불려질 때, 그리고 함수 바깥에서 불려질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 변수,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한번 봤고, 그리고 순환이라는 부분으로 함수가 함수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어요.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그 순환을 그러니까 순환 또는 재기 호출, 리커시브 콜, 리커전 또는 한글로 재기 호출, 자기 자신을 호출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호출할 수 있고, 이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자,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예제를 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에. 자, 오케이. 그래서 팩토리얼 구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고 있고, 그리고 팩토리얼, 그러니까 이 재기 호출을 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종료하는 조건, 그러니까 재기 호출이 언제 종료되는지 종료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실제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자기 자신을 호출한 호출 파트, 호출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이고,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자, 음, 자, 오늘 다시 이제 좀 더 살펴볼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 팩토리얼 계산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된다. 자, 살펴봐야 되고, 이 이진수 형식의 출력하기라는 이 예제를 가지고 그 재교출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좀 더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이 이진수 형식으로 출력하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진수 우리가 출력할 때 우리가 십진수를 이진수로 계산할 때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9라는 숫자가 있어. 9라는 숫자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보통? 자, 2, 4, 8 계속 나누죠. 나눈 나머지를 또 1은 2는 4, 나머지 0이고 1은 2, 나머지 0이죠. 자, 이렇게 구하고 얘를 이렇게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읽어서 나열하면 얘가 1, 0, 0, 1이 되겠죠. 이게 이제 0이란 뜻이고, 이게 0이란 뜻이고, 그래서 이진수로 1, 0, 0, 1이 십진수 9를 이진수로 변환하면 1001이라는 값이 나오죠. 자, 이와 같은 방식을 우리가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꿀 때 프로그래밍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어떤 패턴이 있죠. 이 반복을 계속하고 있죠. 반복을 계속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반복을 계속하냐 하면 사실 이제 여기 3, 우리가 한 번 더 할 수 있죠. 2로 나누면은 얘는 0이 되고 몫이 0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되죠.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서 읽으면은 1001.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십진수로 이진수로 변환할 때 어떻게 해요? 2로 계속 나누는데 그 몫이 0이 될 때까지 계속 나누면 되죠. 0이 될 때까지 계속 나누고
이 나머지 값을 거꾸로 어떻게 나열하면 그게 이진수가 된다. 이진수가 된다. 자, 이 이진수로 바꾸는 게 이 패턴이 있죠. 방금 계속 했듯이 2로만 나누고 언제까지 0까지 나누고 이 몫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패턴이 결국은 재기호출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방법을 우리가 10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반복문을 이용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재기호출을 이용하는 방법. 자, 반복문을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 사실 여태까지 잘 살펴봤죠. 반복문을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재기호출 이용하는 방법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기호출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더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프린트 바이너리 그래서 인자로 9 10진수 9를 넘겨줘요. 그러면 이 함수가 호출되겠죠. 프린트 바이너리가. 그리고 파라미터로 9를 받았죠. 변수 어디에다가 x에 받았어요. 그래서 x에는 이제 9가 들어있어요. 자, 이 x가 0보다 크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호출해요. 어떻게? 재기호출, 자기 자신 호출하는 거죠. 자, 근데 자기 자신 호출할 때 어떻게 해요? 2로 나누어요. 자, 2로 나누고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해요. 2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2로 나누면 자, 몫이 4가 되죠. 4가 돼서 맞죠? 이번에는 이 인자가 4가 되고 파라미터가 4가 되고 들어와서 또 2로 나누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이 이진수를 출력을 할 건데 자, 이 부분을 이 그림을 가지고 한 번만 더 살펴봅시다. 자, 내가 지난 시간에 함수는 어, 메모리 안에 공간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공간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첫 번째로 전역 변수 공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어떤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역 변수 공간, 함수 공간이 따로 있어요. 함수 공간. 자,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재기호출은 함수를 재기호출하는 거죠.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죠. 자,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할 때마다 함수 공간에 호출하는 내용이 그대로 쭉 다 저장된다. 언제까지? 이 함수의 시작한 시점부터 이 중괄호를 닫는 순간까지 어디에 이 메모리 공간에 계속 잘 유지되고 있다. 자,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잘 생각을 하고 그래서 프린트 바이너리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럼 프린트 바이너리 함수가 호출되겠죠.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프린트 바이너리 함수가 어디 함수 공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잘 보면 프린트 바이너리 그 함수의 파라미터로 뭐가 들어왔어요? 9가 들어왔어요. 9가. 자, 조금 우리가 진행을 하기 전에 용어를 한 번만 정리를 합시다. 함수 호출 시점에 값을 넘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함수의 인자 또는 영어로 아규먼트라고 그러고 호출되는 함수에서 값을 받는 것을 우리는 파라미터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인자를 9를 넘겨주고 자, 파라미터로 자, 매개 변수로 한글로 매개 변수지.
4개 변수로 9를 받았어요. 자, 9를 받으면 자, 맨 처음 호출되는 이 함수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겠죠. 자, 이 9가 x가 0보다 크냐고 물어보죠. 오케이, 크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죠. 자, 이때 원래 이 맨 처음에 호출된 얘는 메모리에 그대로 남아있죠. 왜냐면 아직 종료가 안 됐으니까. 왜냐면 자기 자신 함수를 호출하긴 했는데 아직 종료는 안 됐죠. 근데 호출할 때 이 인자를 어떤 값을 넘겨요? 인자를 x 나누기 2로 넘기죠. x 나누기 2 하면 몫은 뭐죠? 4죠. 그래서 4를 이 매개 변수로 받는 함수가 한 번 더 만들어져요. 얘는 두 번째 만들어진 함수죠. 근데 사실 이름은 똑같지만은 뭐예요? 매개 변수가 다른 아예 독립적인 이 함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어, 그 공간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x하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x는 다른 값이에요. 다른 값. 독립적인 다른 값이에요. 자, 오케이. 마찬가지로 실행했어. 마찬가지로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거 호출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얘가 호출되겠죠. 세 번째 함수 호출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몫이 2로 들어오겠죠. 2로. 자, 이 x가 오케이. 이 x가 그대로 아직 또 참이니까 또 자기 자신 호출해요. 이번에는 2 나누기 2니까 몫이 1이겠죠. 그럼 또 네 번째 함수를 호출했어요. 자, 그대로 들어왔고 자, 이번에는 1을 또 2로 나눴어요. 나누니까 몫이 뭐죠? 0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자기 자신 호출했어요. 값이 0이에요. 여기 들어왔어. 근데 이 0은 0보다 크지가 않죠. 크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조건 만족 안 하죠. 이 조건 만족 안 해요. 만족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만족 안 하면 뒤에 실행할 거 없고 어떻게 돼요? 이 함수를 끝내면 되죠. 자, 함수를 끝내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이 함수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제 얘는 메모리에서 사라져요. 없어져요. 흔적도 없이 없어져요. 자, 그럼 흔적도 없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있는 값들은 뭐 이제 뭐 유효하지 않죠. 자, 이 함수가 호출되고 반환되면 어디로 반환돼요? 이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겠죠. 호출한 곳으로. 이 5번은 누가 호출했어요? 4번이 호출했죠. 4번으로 돌아가요. 4번으로 돌아가 보니까 오케이. 돌아가 보니까 얘는 그 다음에 실행해야 될 게 뭐예요? 프린트 문장이겠지 뭐. 자, 그러면 프린트 이 4번에 있는 x의 값이 뭐예요? 1이죠. 각 함수가 호출되는 이 공간이 다 독립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x가 1이었어요. 그래서 1을 2로 나눈 나머지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출력해 보니까 얼마예요? 자, 1이죠. 나머지니까 1 출력했어요. 자, 1 출력하고 얘도 이제 그럼 함수 출력하고 이제 더 이상 실행할 게 없죠. 함수 끝나겠죠. 그러면 얘는 종료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오케이. 이런 출력해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럼 얘는 또 어디로 돌아가요? 프린트하고 나서 얘를 호출한 3번으로 올라가죠. 3번 입장에서는 x가 지금 얼마였어요? 2였죠. 그래서 2를 2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가 0이겠죠. 0을 출력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실행할 거 없죠. 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올라가요. 얘는 여기서 다시 올라가요. 오케이. 여기 들어와 보니까 값이 이제 이 프린트 출력하겠죠. 다시 4를 2로 나눈 나머지는 값이 0이죠. 프린트 출력했으니까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이 2번 호출한 애도 2번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그럼 얘가 끝나면 어디로 올라가요? 다시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자, 프린트 9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예요? 나머지 1이겠죠.
그리고 얘도 함수 얘가 다 했죠. 일을 다 했죠. 얘도 끝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럼 이 1번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럼 1번을 호출한 애는 누구예요? 1번을 호출한 애는 메인 함수죠. 사실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진 않았는데 여기 또 어디 메인 함수가 이제 뭐 여기 어디 있겠죠. 메인 함수로 올라가겠죠. 메인 함수로 올라가 보니까 메인 함수에서는 이 함수 호출하고 뭐예요?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러면은 메인 함수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은 끝난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면 뭐가 남게 되죠? 우리가 출력했던 이 글자만 1001만 남고 종료되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기 호출이 이루어진다. 모든 재기 호출 방식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간단한 재기 호출의 예시라고 보면 되고, 이 예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팩토리얼 예시도 방금 했던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쭉 그려봐요. 그림을 그려봐서 팩토리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팩토리얼 한 4 정도 팩토리얼이 너무 많으면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지니까 팩토리얼 4 정도를 계산을 해서 그림을 쭉 한번 그려보고 그 그림을 그린 대로 실제로 결과가 계산되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눈으로 확인해보면 이해하는데 그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팩토리얼 계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마 과제로 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재기 호출하는 부분은 방금 얘기했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또 저랑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제 뒤에 나오는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팩토리얼 이 재기함수 호출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부분인데 사용하는 그 방식이나 이 동작 방식은 동일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해를 하고 똑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오케이. 재기 호출하는 부분까지 해서 이제 함수와 변수는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합시다. 함수와 변수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자, 이제 다음 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배열 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어레이 배열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자, 이번 배울 내용은 계속 나오는 오타가 있네. 자, 이번 내용은 배열의 개념 그리고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 그래서 배열이 뭔지 그리고 배열을 어떻게 선언하고 초기화하는지 그리고 1차원 배열과 다차원 배열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를 쭉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배열을 사용하면 한 번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할당받을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말이 있고 한번 살펴봅시다. 배열을 사용하면 한 번에 여러 개의 변수를 생성할 수 있다. 지금 그림으로 변수하고 아파트를 아마 예를 들어서 조금 뒀는데 자, 잠깐만요. 네. 잠깐만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연락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배열을 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변수가 지금 뭔가 텍스트가 조금 이상하네. 변수가 단독주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배열은 아파트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변수는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어떤 단독주택 개념이었고 이제 우리가 배울 배열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파트의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차이점이 뭐죠?
단독주택은 어쨌든 그 어떤 공간이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있죠.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큰 어떤 하나의 공간에 그 세대 수가 여러 세대가 살고 있죠. 여러 세대가. 뭐 물론 뭐 단독주택도 여러 세대가 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단독주택은 그 한 공간 안에 하나의 세대가 살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아파트는 그 하나의 아파트 주소에 여러 세대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러 세대가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변수는 하나 만들면 우리는 그 변수에는 우리가 원하는 값을 하나만 저장할 수 있는데 배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어떻게 여러 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단독주택은 우리가 주소가 보통 있죠. 주소가 있고 그 주소 예를 들어서 진주시 100번지 하면 단독주택이 딱 나올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아파트는 진주시 500번지에 아파트가 만약에 있으면 그 아파트 안에서도 또 어떻게 뭘로 나눠져요? 몇 동, 몇 호로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단독주택은 뭐 몇 동, 몇 호 이렇게 나눠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 변수에서 이 배열도 마찬가지로 이 배열의 이름이 있고 그 배열이 몇 동 몇 호인지를 알려주는 어떤 표시가 있어요. 자, 그 표시가 이제 이 표시예요. 표시. 자, 우리가 배열을 선언할 때 보통 이렇게 선언해요. 자, 이렇게 선언하면 무슨 뜻이냐면 인티저형으로 자료형을 내가 S라는 이름으로 10개 만들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값을 각각 10개 넣을 수 있고 근데 아파트는 몇 동 몇 호인지 구분해야 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배열도 거기 그 해당하는 이 S라는 배열에 몇 번째인지를 알려주는 몇 동 몇 호가 아니고 인덱스라고 부르는 그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위치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0번째, 1번째, 2번째 쭉 이렇게 이제 주소가 있어요. 그 개념을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아주 사실 개념은 간단하죠. 우리가 int s 하면 s라는 공간 하나 만들어지죠. 여기 s라는 공간이 여기 만들어지는데 자 지금 본 것처럼 int s하고 이렇게 10개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이 s라는 공간이 어떻게 10개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 차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배열이 왜 필요하냐? 만약에 학생 100명의 점수를 저장하는 변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배열을 배우기 전에는 자, int 학생이니까 뭐 좀 줄여서 s 학생 1번 또 int 학생 2번 또는 S3, S4 해가지고 100개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힘들죠. 만약에 학생을 100명이 아니고 1000명, 10,000명 만약에 학생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점수를 담을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앉아서 int S1, S2 쭉 해가지고 1000개, 10,000개 이렇게 만들려면 힘들겠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배열이다. 배열. 자, 배열은 자, int s하고 이렇게 10 하면 10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10개 공간이.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게 변수는 이렇게 공간이 좀 이 위치적으로 또는 이렇게 좀 위치적으로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서 만들어지는데 배열은 이 하나의 그 공간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해서 공간이 이렇게 쭉 100개 만들어진다. 뭐 10개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배열이 왜 필요한지 뭐 그냥 크게 와닿죠. 쉽게.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내가 저장하겠다. 그럼 변수를 무수히 많이 만들려면 힘들죠. 엄청. 그래서 배열을 우리가 만드는 게 좋다. 자, 배열을 선언할 때는 문법적으로는 이와 같이 선언하면 된다. 그래서 자료형, 그리고 배열의 이름, 그리고 그 배열의 개수, 몇 개로 할 거냐, 개수.
자, 그리고 배열 원소와 인덱스. 자, 인덱스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자, 배열에는 지금 몇 개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10개 만들었어요.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 또는 엘리먼트라고 해요. 하나를 엘리먼트 원소라고 부르고, 근데 이 원소가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그러니까 원소를 구분을 해야겠죠. 그 구분할 때 우리는 그 배열의 원소의 번호를 우리는 넘버링한다. 번호를 매겨 놓는다. 그 번호를 매겨 놓고 그 번호를 우리는 인덱스라고 부른다. 인덱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인덱스. 이제 숫자가 인덱스가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시험에서는 보통 컴퓨터에서는 숫자를 0부터 보통 많이 개수를 세워요. 그래서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그래서 여기에 0, 1, 2. 그래서 같은 번호인데 스코어라는 번호인데 이 번호에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3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제 학교 앞에 있는 뭐 그린빌 아니면 뭐 주공 아파트 있으면 주공 아파트 예를 들어서 이 스코어라는 이름은 주공 아파트고 이 뒤에 나오는 얘는 주공 아파트에 뭐 1번지, 2번지, 3번지 있어야겠죠. 1번지, 2번지, 3번지 있어야지 해당하는 주공 아파트에 내가 원하는 집을 찾아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 자, 배열의 이름과 배열이 그 원소들의 번호, 인덱스가 있어야 우리가 배열을 읽고 쓸 수 있다. 오케이. 자, 배열을 선언하는 예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는 크게 다르진 않죠. 스코어, 코스트, 네임, 그리고 이제 뒤에 개수 이렇게 줄 수 있다. 자, 배열의 요소에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읽고 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인덱스가 있어야 된다. 인덱스. 읽고 쓰려면. 자, 읽고 쓰려면 인덱스가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인덱스를 우리는 그 인덱스는 반드시 오케이. 인덱스가 있어야 되고 이 인덱스를 예를 들어서 5번 인덱스라고 지정을 하면 자, 5번 인덱스라고 지정을 하면 5번 인덱스를 지정을 하면 여기 숫자가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번 공간에 5번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 그래서 5번 하면 이 5번 여기를 가리킨다. 여기에다가 값을 뭐 쓸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만약에 값을 여기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쓰고 싶다. 값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일반 변수 사용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이 인덱스까지만 집어넣으면 여기에 80이라는 값을 어떻게 대입 이렇게 해서 값을 집어넣는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5번지에 80이란 값 집어넣고 자, 1번 인덱스에 그러면 자,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값을 0번 인덱스에 있는 배열의 요소를 1번 인덱스로 어떻게 assignment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럼 사실은 이렇게 하면 값을 읽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읽어서 여기 집어넣는 거. 자, 여기에 이 인덱스. 자, 인덱스에 우리가 상수를 집어넣지 않고 변수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인덱스에 수식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인덱스에 이렇게 또 배열 인덱스를 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배열 이름의 인덱스 자체를 해서. 자, 이렇게 다양하게 배열의 내용, 인덱스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인덱스를 결정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 그래서 배열을 선언하는 예시를 여러분들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nteger I, square 5. 그래서 여기 있는 값, 지금 우리가 방금 배웠듯이 인덱스 이렇게 값을 집어넣고 했어요. 그러면 본처럼 10, 20, 30, 40, 50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그리고 얘를 반복문을 돌려서 프린트하고 I, score, 이 I 0부터 4까지죠. 0, 1, 2,
3, 4. 그래서 토탈 몇 개이다? 5개. 그래서 얘를 하나씩 출력해 볼 수 있죠. 그럼 10, 20, 30, 40, 50 출력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자,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 빌드. 자, F10번 한번 눌러볼게요. 자, F10번 누르니까 자, 다시 F10번. 자, 이 아래쪽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 스코어라는 게 뭐죠? 배열의 이름이죠. 자, 배열의 이름이고 이 배열에 있는 값이 지금 여기 이렇게 값이 들어있어요. 이제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주소, 메모리 주소이고 이 부분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고 그래서 몇 개 만들었어요? 5개 만들었죠. 그래서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5개 만들었고 첫 번째 줄 실행시키니까 10이라는 값이 여기 들어갔어요. 10이라는 값이 여기 들어갔어요. 오케이. 그런데 뒤에 있는 이 값은 무슨 값, 어떤 값이죠? 그렇죠. 뭐 무슨 값인지 모르겠는데 막 좀 뭐 마이너스 값도 들어가 있고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값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20, 30, 40, 50. 자, 그래서 우리가 배열의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배열에 이렇게 0부터 4까지 해서 값을 하나씩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이 배열 요소에 10, 20, 30, 40, 50이 차례대로 10, 20, 30, 40, 50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간 게 눈으로 볼 수 있다. 오케이. 자, 뭐 뒤에 있는 이 예제는 그냥 그대로 실행해보면 되겠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자, 오케이.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다. 배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면 배열은 반복문을 이용하면 배열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배열에 값을 이렇게 집어넣고 싶다. 만약에 똑같은 값을 이렇게 집어넣든 어떤 값을 집어넣고 싶다. 이렇게 다 일일이 쭉 다 쓸 필요 없고 반복문을 이용하면 배열에 있는 그 인덱스를 하나씩 반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훨씬 편하게 수월하게 배열의 값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값을 차곡차곡 집어넣으면. 오케이. 네. 자, 배열을 난수로 채우기. 그러니까 난수라는 게 랜덤 값이죠. 임의의 값으로 채우는 방법도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봤던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랜덤 함수가 하는 일은 뭐다? 랜덤 함수는 0부터 어떤 n까지 이 여기서 얘기하는 n은 3, 7, 6, 7까지예요. 또는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정한 범위가 있어요. 이 특정한 범위까지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값을 여기 이 사이에 있는 값을 임의의 값을 아무거나 하나 집어내는 거예요. 집어내서 반환해 주는 게 이 함수고 근데 나머지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값이 어떻게 돼요? 0부터 99까지에 있는 값으로 변환되겠죠. 왜냐면 100으로 나눴으니까. 그 값을 여기 이제 집어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의의 값이 랜덤 값이 여기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여기 이제 출력을 해보면 실제로 임의의 값이 어떤 값이 들어갔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학생 성적을 입력을 하고 그 학생 성적을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내용을 여기 이제 집어넣는 것까지 집어넣는 것까지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게 학생 성적을 입력을 받을 때 어디에 입력을 받아요? 어디에서 받아요? 변수로 배열에다가 받아요. 배열에다가 받아요. 그래서 배열에도 이렇게 받을 수 있구나. 그걸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 학생 성적 입력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스캔F하고 주소 연산 A 하면 이 A 공간에 우리가 입력한 예를 들어서 100점이면 100이 입력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스코어라는 배열이 있고, 예를 들어서 배열이 이 정도 개수도 있다고 봅시다. 스코어스. 자, 그리고 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하나씩 여기에 값을 받아올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스코어스 하고 여기 첫 번째 요소 여기는 값 뭐예요? 값이 위치가 0이고 1이고 2고 이제 이렇게 쭉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위치에 값을 받아오려면 앞에 주소 연산자를 붙여줘야겠죠. 왜냐면 이것도 우리가 변수도 마찬가지 주소 연산 붙여줬듯이 이 주소 연산 붙여주면 이 스캔F가 내가 원하는 값을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90점 이렇게 저장을 해준다. 스캔F가. 자, 그리고 입력을 받아서 저장을 해준다. 그리고 반복문으로 쭉 한번 출력이 아니고 이제 덧셈을 하고, 그러니까 배열에 있는 값을 다 더하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한다? 계산을 해보면은 평균을 계산해서 출력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오케이.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실습을 해봐야 돼요. 실습을 해보고 진행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배열에서는 항상 좀 인덱스를 잘못 접근하는 경우가 항상 있어요.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봅시다. 인덱스가 배열의 크기를 벗어나게 되면 프로그램이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켜요. 그래서 인덱스를 원래 내가 만들었던 배열 개수보다 더 많이 만들면 오류가 발생한다.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5개 만들어지죠. 하나, 둘, 셋, 넷, 5개 공간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 배열에 값을 저장을 해달라고 뭔가 인덱스를 붙일 때는 이 5개보다 작은 인덱스 개수만큼만 집어넣어줘야 돼요. 자, 5개까지만 인덱스를 지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인덱스 번호가 0부터 시작하니까 우리가 개수를 만들었던 그 개수 마이너스 1만큼이 최대 크기의 인덱스 번호겠죠. 근데 만약 혹시나 우리가 5를 하면 우리는 실제로 5까지는 안 만들었는데 여기에 값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데 결국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해요. 프로그램 작동을 안 하고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찾기도 힘들어지고 어쨌든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중간 점검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배열의 초기화하는 부분도 쭉 뒤에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한번 봅시다. 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